반갑습니다. 1학기 동안 여러분의 말하기 듣기 교육 강의를 맡게 된 이정숙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의사소통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말하기 듣기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말하기 듣기 활동이 60 내지 70%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두고 보면 말하기 듣기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학교 공부에서 국어 수업 시간은 물론 모든 학교 생활 전반에서 말하기 듣기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의 말하기 듣기 교육이 중, 고, 대학에서의 말하기 듣기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의 말하기 듣기 능력을 완성하는 주춧돌이 된다는 생각을 해보면 말하기 듣기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교육을 받는 이유는 살아가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몸의 힘, 머리 힘, 마음 힘이 필요합니다. 몸의 힘은 체력이요, 머리 힘은 사고력이라 할 수 있고 마음 힘은 인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몸 힘, 머리 힘, 마음 힘, 이 셋을 지덕체로 보아도 되겠지요. 힘은 역량이라고도 하지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역량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강조합니다. 이런 역량을 골고루 갖춘 사람을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라고 부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힘을 키울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모두 참 괜찮은 사람인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런 힘들이 저절로 자라지는 않습니다. 마치 글자를 익히지 않으면 늙어도 글을 읽을 수 없듯이 힘을 키우는 방법도 어느 시기에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물론 늦게 배워도 됩니다. 하지만 그냥 놔두어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배움을 통해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 듣기 교육이 중요합니다. 교사의 강의식 수업은 학생들의 힘을 키우는데 보탬이 되었을까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강의식 수업에서 직접 하는 사람은 학생이 아니라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말하기 듣기 능력 신장을 위해서는 직접 자기 자신의 수준에 맞게 점차 단계를 높이면서 해야 하며 활동의 결과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이러한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의 지도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학기 동안의 말하기 듣기 교육 강좌를 통해 학생들을 끌어주고 밀어줄 힘을 기르고자 합니다. 본 강의에 앞서 한국 교육의 문제점이라는 영상을 시청하면서 우리의 말하기 교육의 현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본 강의에서는 말하기 듣기 교육의 바탕, 말하기 듣기 교육의 과정과 교과서, 말하기 듣기 교수 학습, 말하기 듣기 교육의 실제로 나누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일부의
말하기 듣기 교육의 바탕에서는 말하기 듣기의 가치와 문화, 말하기 듣기 교육의 목적과 말하기 듣기 교육의 지향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2부에서는 말하기 듣기 교육 과정의 변천과 지향에 대해 알아보고 말하기 듣기 교과서의 변천과 지금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과서의 체계와 내용을 분석해 봅니다. 이어서 3부에서는 말하기 듣기 교수 학습에서 말하기 듣기 수업에 적합한 교수 학습 모형에 대해 알아보고 교수 학습 지도안을 작성해서 수업을 해봅니다. 말하기 듣기 활동의 평가의 원리와 과정, 목표 및 평가 내용, 방법,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리고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말하기 듣기 학습법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교육 현장에서 활용해보기를 권합니다. 4부에서는 말하기 듣기 교육의 실제에서 말하기 듣기 지도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들을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말하기 듣기 교육 수업은 강사의 강의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발표 및 참여형 수업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학기별, 개인별 주제 발표 1회, 팀별 발표 2회, 과제물 제출 1회, 그 외 수업 활동 참여를 중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상적인 강의가 시작되면 안내드리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말하기 듣기 교육 강좌는 수강생들의 현재 말하기 듣기 실태는 어떠하며 그 출발점을 계기로 장차 교사로서 말하기 듣기 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와 역량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활발하게 말하기 듣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즐거운 공부를 위해 교사의 안내, 칭찬과 격려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말하기 듣기 문화에서 자라온 학생들이 글로벌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 세계인들과 어깨를 마주하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주장하는 자랑스러운 모습을 상상하면서 교사의 말하기 듣기 교육 역량을 신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2강의 주제는 말하기 듣기의 가치와 말하기 듣기 문화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말하기 듣기에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고 말하기 듣기 문화의 실태와 지향점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말하기 듣기의 가치는 의사소통의 가치, 사고 형성의 가치, 인간관계 형성의 가치, 언어생활 문화 형성의 가치, 언어 문화 전승의 가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가치에 대해 다음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인간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생각과 감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고 이해합니다.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표현과 이해의 수단은 춤, 그림, 음악 외에 신호, 수기, 수학이나 과학기호, 수화, 언어 등이 있는데 이러한 수단 중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언어입니다. 언어에는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언어 중에 표현과 이해, 그 중에서도 의사소통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라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어 생활 의존도의 비율을 보면 음성 언어 생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말하기와 듣기 활동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생각을 나누고 서로 협력하여 의사를 결정하며 서로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명령하거나 설득합니다. 그래서 음성 언어를 활용한 의사소통은 정보 교환, 상호 이해, 의사결정, 감정 공유, 설득과 협력 등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언어는 사고를 지배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사고가 언어를 지배하느냐,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느냐 하는 것은 논란거리가 될 수 있지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한쪽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며 상호작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언어에는 힘이 있어 인간에게 작용합니다. 칭찬 등의 긍정적 반응은 적극적인 사고를 유도하고 질책 등의 부정적 반응은 소극적 사고를 유도합니다. 이처럼 언어는 인간의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의 한 가지로 언어가 그 사회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고로 효를 강조하여 동방예의지국이라 하였는데 이는 경어법이 발달한 우리 언어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 언어 생활을 합리적으로 하여 합리적 사고를 유도할 수 있고 감정적으로 하여 감정적 사고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토론 문화가 매우 발달된 독일인은 학교에서도 토론 활동을 활발히 함은 물론 길거리나 버스 속에서도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토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독일인들의 토론 문화가 발달되었다는 것은 자기의 주장에 근거를 제시하는 과학적,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주장이 옳을 때는 이를 수용할 줄 아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그들의 언어 생활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사고도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다음은 인간관계 형성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언어는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해 줍니다. 특히 말하기와 듣기는 대인관계를 형성해 주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정립해 주고 친구 관계도 형성해 주며 이웃 사이의 관계도 형성해 주고 인간 사회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말하고 듣느냐에 따라 관계 형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고 듣느냐에 따라 친구나 이웃 간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즐겁게 하기도 하고 메마르고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하기 듣기는 인간관계 형성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 말하기 듣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말하기와 듣기 활동의 내용과 방식은 언어 생활 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언어 생활 문화에는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언어 생활 문화는 말을 아끼고 한마디의 말이라도 무게가 있는 말을 하고 어른이 말하면 아이들은 순종하는 방식의 문화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언어 생활에 있어 주종관계가 형성되어 어른의 말씀에 아이들은 따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언어 환경 속에서의 언어 생활은 합리적인 언어 생활을 극도로 제한하였습니다. 합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비판하여 말하기보다는 어른이 말하면 약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그대로 따르는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언어 생활 문화보다는 수직적인 언어 생활 문화, 발산적인 언어 생활 문화보다는 수렴적인 언어 생활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수직적인 언어 생활 문화와 수평적 언어 생활 문화는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느 한 방향만으로의 언어 생활 문화의 형성이 아니라 다마 환경 등에 따른 적절한 언어 생활 문화를 형성해 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언어 문화는 말하기와 듣기 활동을 통해 전해져 오고 새롭게 형성해 가며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하기 듣기와 관련된 언어 문화는 인간 생활의 여러 범주에 걸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언을 포함한 수많은 관용어, 속어, 비어, 욕설, 속담 등은 우리의 생활 모습을 간직한 하나의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수염이 대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등과 같은 속담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키우려는 삶의 모습,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의 식생활과 양반의 상관적 삶의 모습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휘, 관용어, 속어, 비어, 욕설, 속담 등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애환이 담겨 있는 우리의 문화를 보여주는 구전의 말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속에 간직된 우리말의 문화를 분석해 그 가치를 찾아보고 누리고 전성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회 환경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언어 문화를 형성해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위에 소개한 말하기 듣기의 가치에 대해 정리해보고 그 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말하기 듣기의 가치에 대해 말해봅시다. 어떠셨는지요? 제시된 영상은 여러분이 고등학생쯤에 탄생한 어이들이니 거의 이해를 하셨지요.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는 신조어의 반 정도라도 이해한다면 요즘 10대들과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할 것입니다. 10대들의 신조어인 급식체는 국어학자들을 기함시키고 거의 매일 학생들과 붙어있는 교사들조차 100% 이해하기도 어려운 이 정체불명의 언어가 아이들 사이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통용됩니다. 이런 신조어와 유행어들은 재미도 있지만 메신저나 채팅을 자주 쓰는 시대에 의사전달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에 더해 또래 집단끼리 그들만의 동질감과 친밀감을 갖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말은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표현해 줍니다. 급식체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자연스러운 문화현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단지 급식체만은 아닙니다. 비속어, 언어, 유행어, 신조어, 줄임말 등을 포함해서 청소년 언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우리말 오염인가? 새로운 문화 코드인가에 대한 다른 해석이 분분합니다. 청소년기는 언어 습관을 형성하는 시기이며 새로운 사고를 발전시키는 시기입니다. 이때 이러한 언어를 자주 사용하다 보면 그것이 입에 붙어 비속어를 사용하는 언어 습관이 굳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무작정 나무라고 막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언어 예절을 지키며 바른 말을 사용하도록 가르치는 것 또한 교사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말하기 듣기 문화의 실태와 지향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문화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그 산물을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국어는 바로 우리의 언어 생활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요한 문화입니다. 이는 국어는 그 자체가 문화이기도 하고 국어를 사용하여 생활하는 양식이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어를 이용하여 이룩하여 놓은 문학작품, 여러가지 출판물, 구비문학 등도 우리의 좋은 문화재인 것입니다. 국어와 관련된 문화를 몇 가지로 분류해 보면 국어로 말하고 듣는 의사소통 활동의 음성 언어 문화, 일상생활을 위하여 글을 쓰고 읽는
문자 언어 문화, 국어 그 자체에 대한 연구 활동 및 표준어와 방언, 고유어와 외래어, 문법적 국어와 비문법적 국어 등에 대한 문화인 국어 문법 문화, 국어를 활용하여 문학 활동을 하는 국어 예술 문화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국어 문화 중에서 음성 언어 문화, 곧 말하기 듣기 문화에 국한하여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말하기 듣기 문화의 현실과 지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서로 간에 듣고 말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소통을 할 때 사용하는 언어는 그 사회 구성원의 사고와 이념과 생활 풍습과 문화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새로운 방향으로의 말하기 듣기 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만났을 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등으로 인사하는데 미국에서는 Hi 또는 Good morning 등으로 인사합니다. 음식을 대접받고 많이 차렸다고 할 때나 잘 먹었다고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린 것이 없습니다. 변변치 않습니다. 등으로 말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Thank you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언어의 차이는 담화 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말하기 듣기 문화의 차이에서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하기 듣기 문화는 다른 문화에 피동적으로 종속되기도 하지만 역으로 다른 문화, 사고방식, 행동양식, 가치 부여 방식을 종속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하기 듣기 문화를 직시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국어 말하기 듣기 문화의 모습을 바탕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이념적 관점, 언어 사고방법적 관점, 지역 언어적 관점, 일상생활 언어적 관점에서 알아봅시다. 말하기 듣기 문화는 이념적 관점에서 수직적 및 수평적 말하기 듣기 문화를 상호 수용하여 조화롭게 형성해 가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의 이념 속에서 형성되어 왔습니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는 불교적 관점에서 자비와 적성과 윤회내세관과 대성불교의 호국사상이 사회 이념을 형성해 왔다면 조선시대에는 임금과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며 어른을 공경하는 충효 이념이 사회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 및 서양 문화가 들어오고 난 후에는 개인주의와 평등주의 이념이 발달하여 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 현재는 다양한 이념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교 이념이 깊이 내재하고 있어 말하기 듣기 문화는
매우 수직적인 문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양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언어 질서에도 수직적 언어 질서에서 수평적 질서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수직적 언어의 관습 속에서 살았던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사이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갈등의 말하기 듣기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직적 또는 수평적 언어 사회는 어느 사회가 좋고 어느 사회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수직적 언어 생활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수평적 언어 생활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직적 및 수평적 언어 생활 문화를 적절하게 조화시켜가는 언어 사회를 형성해 가야 할 것입니다. 언어 사고방법적 관점에서 합리적 말하기 듣기 문화와 감정적 말하기 듣기 문화를 조화롭게 사용할 줄 아는 언어 문화를 형성해 가야 할 것입니다. 토론 문화가 발달한 독일의 경우 어릴 때부터 논리적 사고 교육, 토론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사회의 언어 생활은 어떠한가요? 어른과 아이의 대화의 경우 어른들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수직적 언어를 사용하고 아이들은 어른들이 수평적 언어를 사용해 줄 것을 원하고 있지만 그들 자신의 언어는 아직 논리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입니다. 언어 사고방법적 관점에서 논리적 말하기 듣기 문화가 성숙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합리적 말하기 듣기 문화가 형성되면 상대방의 주장이 합리적이라면 그것을 수용해 줄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될 것이고 이러한 말하기 듣기 문화는 합리적인 사회를 형성해 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감정적 말하기 듣기 문화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교나 정서를 표현할 때 인간 생활에 있어 감정적 말하기 듣기 문화는 중요합니다. 문제는 바르고 효과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직한 언어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말하기 듣기 문화의 바탕 위에 감정적인 표현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언어 생활 문화를 형성해 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 언어적 관점에서 말하기 듣기 문화는 다양성과 통일성을 지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 사회와 학교 사회의 말하기 듣기 문화는 우리에게 표준어와 지역어 문제를 제기해 주는데 이는 통일성과 다양성의 말하기 듣기 문화로 해결해 가야 할 것입니다. 즉, 표준어와 지역어 공존 문화를 형성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표준어를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어에 대한 가치를 알고 지역어에 대한 바른 교육과 더불어 방언, 지역의 지명, 민요, 설화 등 지역 음성 언어가 갖고 있는 그 지역의 독특한 말하기 듣기 문화 교육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어와 지역어에 대한 바른 가치관 속에서
통일성과 다양성의 말하기 듣기 문화를 형성해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상생활 언어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말하고 듣는 언어생활 문화를 형성해 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인들의 언어생활을 보면 안녕하세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와 같은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비해 우리 언어 사회는 생각은 있어도 말을 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과거부터 말을 아끼고 과묵한 생활을 하도록 권고를 받아왔습니다. 학교 교육에서도 적극적으로 말하고 듣는 학습보다는 지식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교육을 받아옴으로써 소극적인 말하기 듣기 문화가 형성된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바람직한 대화법을 활용하여 표현하고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그래? 그렇구나 등의 말로 반응을 보이는 적극적인 언어생활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말에 긍정적인 태도로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적극적인 언어생활은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해주며 즐겁고 살맛나게 해줍니다. 이러한 언어사회를 형성해 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말하고 듣는 언어생활 문화를 형성해 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하기 듣기의 가치와 우리나라 말하기 듣기 문화의 현실과 지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들은 강의의 내용을 요약하여 A4 용지 2매 정도 작성해서 4월 10일까지 학사종합 정보시스템 과제물 제출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정의 화사한 봄꽃이 지기 전에 강의실에서 대면하는 수업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시간관리 잘 하셔서 행복하고 보람찬 나날 겪어가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